한때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호령하던 거인 홈플러스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폐점하거나 매각된 점포만 해도 10여 곳이 넘습니다. 이를 단순한 오프라인 유통의 몰락으로 보신다면 오산입니다. 이것은 유통업의 위기가 아니라 도심 속 가장 귀한 황금 입지를 선점했던 부동산 자산을 수조 원대의 현금으로 바꾸는 거대한 자본의 이동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7조 원에 달하는 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선택한 이 전략은 수만 평에 달하는 도심 노다지 땅들을 초고층 주상복합과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유통 거인의 퇴장이 가져올 나비 효과는 단순히 일자리 상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들의 용도가 바뀌는 순간 인근 부동산 시세와 상권 지도는 완전히 재편됩니다. 오늘 HD 뉴스에서는 홈플러스라는 유통의 외피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부동산 개발의 민낯과 그 땅들이 창출할 천문학적인 가치를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사라지는 대형마트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기회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호령하던 거인 홈플러스의 폐점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오프라인 마트의 몰락으로만 보신다면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7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게 홈플러스는 더 이상 물건을 파는 유통 매장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도심 한복판에 남겨진 마지막 황금 노다지이자 단숨에 수조 원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부동산 자산일 뿐입니다. 실제로 안산점, 부산 연산점, 가야점 등 매각된 핵심 점포 부지들은 이미 수천 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과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의 탈바꿈을 시작했습니다. 마트라는 간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고밀도 개발이라는 자본의 논리를 덧입히는 순간 인근 부동산 시세와 상권 지도는 완전히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들의 용도가 바뀌며 부의 흐름이 대이동하는 거대한 자본의 폭풍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유통 거인의 사라진 자리에서 벌어지는 수조 원대 부동산 전쟁의 실체와 그 속에 숨겨진 기회를 파헤칩니다. 7조 2천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투입된 홈플러스의 운명은 더 이상 유통업의 성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게 지금의 홈플러스는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마트가 아니라 도심 금싸라기 땅에 잠들어 있는 수조 원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폐점이 결정된 점포들의 공통점은 역세권과 인접한 저평가된 대규모 부지라는 점입니다. 이 땅들이 대형마트라는 간판을 내리고 일반 상업지역의 이점을 살려 고밀도 주상복합이나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되는 순간 자산 가치는 매입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하게 됩니다. 이는 유통업계의 위기가 아니라 도심 내 대규모 가용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알짜배기 부지를 확보하려는 거대 자본의 정교한 자산 유동화 전략입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연쇄 폐점은 유통의 몰락이 아닌 대한민국 도심 부동산 지도를 재편하고 인근 시세를 뒤흔드는 거대한 부동산 권력 이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7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인수금융을 상환해야 하는 MBK 파트너스에게 현재의 홈플러스는 물건을 팔아 수익을 내는 유통사가 아닌 거대한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선택한 해법은 명확합니다. 마트 영업을 통한 미세한 영업이익 대신 도심 한복판 상업용지의 용적률을 극대화해 자산 가치를 폭발시키는
개발형 매각입니다. 실제로 폐점된 안산점과 연산점 부지는 이미 수천 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탈바꿈을 확정 지으며 부지 매각 대금만으로도 수천억 원의 현금을 단번에 확보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산 매각을 넘어 저평가된 대형 마트 부지를 고밀도 주거단지로 치환하여 자본 수익을 극대화하는 정교한 금융공학의 결과물입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잇따른 폐점은 오프라인 유통의 종말이 아니라 도심 내 희소한 금싸라기 땅들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가장 비싼 몸값의 하이엔드 주거지로 재편되는 거대한 부동산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당신은 대한민국 도심 부동산의 미래 지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7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인수금융의 압박 속에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선택한 생존 전략은 더 이상 유통이 아닌 개발에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팔아од는 미미한 영업이익 대신 도심 요지에 위치한 점포 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가치 폭발에 주목했습니다. 이미 매각된 안산점과 가야점의 사례는 이를 증명합니다. 과거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이 임대료 부담이라는 독이 되었다면 지금의 디벨로퍼형 매각은 부지 자체를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탈바꿈시켜 단번에 수천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엑시트 경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안산점 부지는 매각 대금만 약 4억억 원에 달하며 이는 유통업으로는 수십 년을 일해도 얻기 힘든 수익입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연쇄 폐점은 유통의 실패가 아니라 도심 내 대규모 가용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금싸라기 땅의 잠재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정교한 금융공학의 결과물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은 인근 상권의 붕괴가 아니라 고밀도 개발을 통한 지역 부동산 가치의 재평가와 도심 지도의 완전한 재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들은 온라인 전환이나 리브랜딩 같은 유통업의 본질적 회생에 투자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7조 2천억 원이라는 인수금융의 거대한 이자 비용은 유통업의 저조한 영업이익률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해결책이었던 세일 앤 리스백은 매달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 부담이라는 독이 되어 돌아왔고, 이제 MBK는 더 강력한 디벨로퍼형 엑시트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마트 부지의 용적률을 1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상업지역의 특권을 활용해 땅의 가치를 수십 배로 튀기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안산점과 가야점 부지가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재탄생하며 창출하는 개발 이익은 유통업으로 100년을 일해도 벌어들일 수 없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연쇄 폐점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도심 금싸라기 땅의 용도를 유통에서 고밀도 주거로 강제 전환해 자본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가장 치밀한 부동산 투자인 셈입니다. 이제 핵심은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인근 지역의 집값과 상권 지형을 어떻게 영구적으로 뒤바꿀 것인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부동산 개발 이익 뒤에는 유통업의 상식을 뒤엎는 잔혹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매출이 높은 우량 점포일수록 오히려 폐점 1순위가 되는 기현상. 왜 이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7조 2천억 원이라는 인수, 금융의 거대한 이자 굴레는 마트 운영을 통한 2%의 영업이익률로는 결코 해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해법이었던 세일 앤 리스백은 매달 발생하는 막대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이미 독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 MBK가 선택한 최종 병기는
용도의 완전한 파괴와 재창조입니다. 마트라는 저효율 엔진을 드러내고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풀가동한 초고층 주거단지라는 고효율 엔진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통업의 위기가 아니라 도심 요지의 토지 계급을 이용해 자산 가치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정교한 금융공학의 결과물입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패점은 단순한 사업 철수가 아니라 유통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치환해 부채를 상환하려는 사모펀드의 가장 처절하고도 치밀한 엑시트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이 위험한 자본의 이동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가 알던 마트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이고 냉혹한 의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홈플러스는 쿠팡이나 컬리처럼 온라인 대전환에 사활을 걸거나 점포 리뉴얼을 통한 정면 돌파를 택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7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인수 금융의 이자가 매달 피를 말리는 상황에서 조 단위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물류 인프라 구축은 이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치명적인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의 통상적인 해법인 체질 개선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고 이커머스 시장은 이미 거대 공룡들의 과점 체제로 굳어졌습니다. 결국 MBK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는 유통이라는 낡은 엔진을 버리고 부동산 개발이라는 고출력 엔진을 가동하는 것뿐입니다.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우량 점포를 가장 먼저 폐점시키는 이 비상식적인 역설은 유통의 관점에서는 자의 행위일지 모르나 자본의 관점에서는 수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즉각 현실화하는 가장 정교한 금융공학적 결단입니다. 이제 홈플러스의 땅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엑시트를 위해 설계한 정밀한 현금 인출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MBK는 홈플러스라는 기업 전체를 매각하는 정상적인 엑시트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유통업계의 가장 냉혹한 모순이 드러납니다. 현재 홈플러스의 기업 가치는 인수 당시의 7조 2천억 원은커녕 그 절반 수준으로 평가받기조차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커머스의 습격으로 오프라인 유통의 매력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 거대한 덩치를 통째로 인수할 전략적 투자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이 마주한 선택지는 단 하나, 기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을 쪼개 파는 청산형 개발입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딜레마를 낳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알짜 부지를 매각할수록 홈플러스의 영업망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남겨진 비효율 점포들은 기업 가치를 더욱 끌어내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7조 원의 자본이 만든 이 정교한 젠가 게임에서 핵심 자산이라는 블록이 하나씩 빠질 때마다 홈플러스라는 타워는 붕괴의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파괴적인 자산 유동화의 끝에서 과연 유통 거인의 생존은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아니면 예정된 소멸의 과정일까요?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딜레마 속에서 MBK 파트너스가 도출한 냉혹한 해답은 유통의 생존이 아닌 철저한 부동산 가치의 현실화에 있습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점포 리뉴얼을 통해 객수를 늘리려 하겠지만 홈플러스에게는 그럴 시간도 조 단위의 추가 자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커머스 점유율 확대를 위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대신 이들은 상업지역으로 분류된 마트 부지의 용적률을 10% 가까이 활용하는 고밀도 복합 개발로 선회했습니다. 업계가 제시하는 도시명 물류 거점이라는 대안조차 홈플러스에게는 사치일 뿐입니다. 물류 거점으로 쓰기에는 해당 부지들의 지가가 지나치게 높고 초고층 주상복합을
지었을 때의 개발 이익이 마트 운영 수익의 수십 배를 상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이 설계한 해결책은 유통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도심 핵심 요지의 지대를 직접 수취하는 디벨로퍼로의 변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폐점이 아니라 저성장 산업에 갇힌 거대 자본이 도심 내 가용지 부족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결핍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며 탈출하는 가장 정교하고도 잔인한 엑시트 전략의 완성형인 셈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이 냉혹한 경제적 논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률이 1~2% 박스권에 갇혀 있는 반면 상업지역 점포를 고밀도 주상복합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토지가치 대비 최소 3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실제로 안산점과 가야점의 사례에서 보듯 수천억 원대의 매각 대금은 유통업으로 20년 이상 벌어들여야 할 순이익을 단 한 번의 계약으로 치환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HD뉴스가 주목하는 핵심은 이 막대한 자금의 향방입니다. 이 현금은 홈플러스의 미래를 위한 물류 혁신이나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7조 원대 인수, 금융의 원리금 상환과 사모펀드의 엑시트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배당금으로 우선 투입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기업의 영업 기반인 부동산 자산을 땔감 삼아 자본의 수익을 태우는 자산 스트리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미래는 유통시장의 점유율이 아니라 남겨진 부지들의 용적률을 얼마나 더 끌어올려 현금화할 수 있느냐는 부동산 공학적 계산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땅 팔기가 아니라 도시 공간의 최고 최선 이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된 결과입니다. 대형 마트라는 단층 중심의 저효율 구조물은 더 이상 폭등한 도심지가를 감당할 수 없는 비경제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HD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약 5영평 규모의 마트 부지가 용적률 800% 이상의 주상복합으로 전환될 경우 창출되는 자산 가치는 기존 유통업 영업 가치 대비 최소 10배에서 15배까지 치솟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치의 현실화는 결국 도심 내 대규모 가용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수도권 핵심 상권의 지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편리했던 집 앞 마트를 잃었지만 거대 자본은 그 자리에 고밀도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이익 엔진을 장착한 것입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연쇄 폐점과 매각은 유통업의 단순한 퇴보가 아닙니다. 도심 핵심 입지를 선점했던 거대 자본이 유통이라는 낡은 허물을 벗고 부동산 디벨로퍼로 진화하며 기업의 잔존 가치를 마지막 일원까지 짜내어 회수하는 정교한 금융공학의 종착역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계산된 자본의 재배치입니다. HD뉴스가 입수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대형 마트 부지의 평당 영업이익과 초고층 주상복합 분양을 통한 개발 이익의 격차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의 이점을 극대화해 용적률을 10% 가까이 끌어올리는 순간 마트라는 저효율 엔진은 단숨에 수조 원대 가치를 지닌 고성능 자산으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MBK가 유통업의 본질적인 혁신 대신 디벨로퍼로서의 행보를 택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확보된 막대한 현금 유동성은 홈플러스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물류망 확충이나 서비스 고도화가 아닌 7조 원 규모의 인수, 금융 상환과 엑시트 수익률 방어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됩니다. 소비자들의 편리함보다 자본의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이 냉혹한 메커니즘은 도심 속 황금 입지가 유통이라는 옷을 벗고 고밀도 주거라는 새로운 자본 권력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폐점이 아니라
도시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경제적 선언입니다. 이 냉혹한 자본의 논리를 이해하려면 자산의 최고 최선 이용이라는 부동산 원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HD 뉴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에 위치한 홈플러스 점포들의 부지 가치는 지난 10년간 평당 수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마트의 평당 영업 수익성은 이커머스의 공세로 인해 마이너스거나 1%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마트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의 거대한 낭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활용해 40층 이상의 고밀도 주상복합을 개발할 경우 발생하는 분양 수익은 해당 부지에서 마트를 30년 이상 운영해야 벌 수 있는 순이익을 단 한 번에 회수하는 규모와 맞먹습니다. 이것이 MBK 파트너스가 조 단위의 신규 투자가 필요한 온라인 전환 대신 즉각적이고 확실한 현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청산형 개발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편의성보다 우선시된 것은 7조 2천억 원이라는 인수금융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사모펀드의 엑시트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한 정교한 금융공학적 계산입니다. 이것은 유통의 위기가 아니라 도심 속 저평가된 땅의 가치를 자본의 논리로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본의 흐름을 더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캡레이트, 즉 자본 환원율의 냉혹한 논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률은 1%대에 불과한 반면 이들이 점유한 상업지 부지의 지가 상승률과 개발 기대 수익률은 이를 압도적으로 상회합니다.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 홈플러스는 이제 물건을 파는 유통기업이 아니라 도심 금싸라기 땅을 대량으로 보유한 랜드뱅크인 셈입니다. 실제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분류된 점포 부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와 상업이 결합된 고밀도 복합시설로 변모할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이 3층 규모의 저효율 마트 건물을 허물고 49층 높이의 하이엔드 주상복합을 세우는 순간 장부상 자산 가치는 수천억 원 단위로 즉각 재평가됩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연쇄 폐점은 유통업의 단순한 실패라기보다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수익 유통 자산을 초고수익 부동산 개발 자산으로 강제 전환하는 정교한 금융공학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매각 문제를 넘어 우리 도시의 공간 구조가 소비 중심에서 고밀도 자산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홈플러스의 연쇄 폐점은 유통업의 실패가 아니라 도심 부동산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거대한 자본의 대전환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왜 매출이 잘 나오는 우량 점포를 가장 먼저 폐점하는지, 왜 조 단위의 온라인 투자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바로 토지의 기회비용에 있습니다. 대형 마트라는 1세대 오프라인 모델은 이제 폭등한 도심 지가를 감당할 수 없는 비경제적 엔진이 되었습니다. MBK는 유통이라는 낡은 껍데기를 과감히 벗겨내고 그 땅에 잠들어 있던 상업지의 용적률을 주상복합과 하이엔드 주거라는 최첨단 수익 모델로 치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각이 아닙니다. 저효율 유통 자산이 고밀도 개발 자산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며 수조 원에 잠겨있던 자본 가치를 단숨에 현실화하는 금융공학의 정점입니다. 결국 홈플러스 부지의 변신은 대한민국 핵심 요지의 패러다임이 단순 소비에서 고밀도 복합 거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냉혹하고도 명확한 지표입니다. 결국 이 모든 퍼즐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결론은
우리가 알던 유통거인 홈플러스가 이제는 거대한 부동산 디벨로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토록 잘 나가던 우량 점포를 폐점시키고 조 단위의 온라인 투자를 외면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비로소 해소되는 지점입니다. 유통업의 1%대 영업이익으로는 7조 2천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의 시간 비용과 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MBK가 찾아낸 궁극의 해법은 유통이라는 낡은 엔진을 버리고 상업지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극대화한 고밀도 주거 개발이라는 초강력 엔진으로 갈아 끼우는 것이었습니다. 2층짜리 마트 건물을 49층 주상복합으로 치환하는 순간 부지의 경제적 가치는 수십 배로 폭등하며 자본의 엑시트 경로를 화려하게 열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도심 금싸라기 땅의 용도를 가장 수익성 높은 방식으로 재정의한 정교한 금융공학의 승리입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연쇄 폐점은 유통의 종말이 아닌 자본이 설계한 가장 화려하고도 냉혹한 부동산 자산의 부활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움직임이 가리키는 종착지는 홈플러스라는 기업의 완전한 해체와 자산 재구성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연쇄 폐점은 단순한 유통업의 실패가 아니라 거대 자본이 설계한 부동산 가치 추출의 결정판인 셈입니다. 7조 2천억 원이라는 인수금융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MBK는 유통업계의 상식인 점포회생 대신 부지 용도 파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유통업으로 수십 년을 운영해도 도달할 수 없는 막대한 이익을 상업지의 용적률을 10%까지 끌어올린 고밀도 개발을 통해 단번에 회수하는 이 냉혹한 경제적 효율성이 바로 사태의 본질입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운명은 카트 소리가 아닌 건설 현장의 소음 속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프라인 유통의 종말이 아니라 도심 금싸라기 땅을 선점했던 자본이 그 용도를 주거와 금융의 논리로 강제 전환하며 7조 원대 빚의 고리를 끊어내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 자본의 엑시트 대서사시입니다. 결국 이 모든 퍼즐 조각이 가리키는 궁극의 A하는 우리가 알던 홈플러스가 더 이상 유통기업이 아닌 거대한 부동산 현금화 프로젝트로 완전히 변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왜 영업이 잘 되는 우량 점포를 먼저 폐점시키는지, 왜 조 단위의 이커머스 투자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유통업의 1%대 영업이익으로는 7조 2천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의 시간 비용과 이자를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MBK가 선택한 용도 변경과 고밀도 개발은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라 저평가된 도심 상업지의 가치를 단숨에 수십 배로 튀겨내는 정교한 금융공학의 정점입니다. 2층짜리 마트 건물이라는 저효율의 껍데기를 벗기고 49층 주상복합이라는 화려한 수익 엔진을 장착하는 순간 홈플러스는 유통의 위기를 넘어 자본의 압도적 승리로 재탄생합니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한 거대 유통사의 몰락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자본의 논리가 도심의 핵심 입지를 재탈환하여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대한 대전환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통거인의 퇴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냉혹하고도 명확한 경제적 실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가리키는 궁극의 A하는 우리가 알던 홈플러스가 더 이상 유통기업이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부동산 자산 유동화 프로젝트로 완전히 변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의문이 완벽하게 해소됩니다. 왜 온라인 전환이나 점포 리뉴얼이라는 유통의 전공법 대신 가장 장사가 잘 되는
핵심 점포들을 가장 먼저 폐쇄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결국 토지의 기회비용에 있었습니다. 7조 2천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의 시간 비용과 이자를 감당하기에 유통업의 1%대 영업이익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MBK가 선택한 최종 해결책은 마트라는 저효율 엔진을 폐기하고 상업지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극대화한 고밀도 주거 개발이라는 초강력 엔진으로 갈아 끼우는 것이었습니다. 2층짜리 마트 건물을 49층 주상복합으로 치환하는 순간 부지의 경제적 가치는 수십 배로 폭등하며 자본의 엑시트 경로를 화려하게 열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유통사의 몰락이 아니라 도심 속 황금 입지의 가치가 판매 공간에서 개발 자산으로 이동하는 자본주의의 가장 냉혹하고도 확실한 재편 과정입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연쇄 폐점은 유통업의 실패가 아닌 잠들어 있던 부동산 가치를 깨워 수조 원의 현금을 창출해내는 거대 자본 시나리오의 활용점정인 셈입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연쇄 폐점은 한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도심 속 황금 입지가 제 가치를 찾아가는 냉혹한 자본의 재구성입니다. HD뉴스가 분석한 이 거대한 흐름은 단순히 오프라인 유통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7조 2천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수익 모델이자 우리 도시의 지도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편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사례입니다. 이제 마트의 카트 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수조 원의 가치를 품은 초고층 숲이 들어서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필연이 되었습니다. 유통이라는 낡은 엔진을 버리고 부동산 개발이라는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 이들의 행보는 결국 우리에게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냉혹한 경제적 진실을 모두 확인한 지금, 다시 한번 영상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대한민국 유통 거인의 화려한 퇴장, 그 거대한 나비 효과가 향하는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 바로 그 첫 번째 단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연쇄 폐점은 유통업의 실패가 아니라 도심 속 황금 입지가 제 가치를 찾아가는 냉혹하고도 정교한 자본의 재구성입니다. HD뉴스가 분석한 이 거대한 흐름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7조 2천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선택한 최종 생존 전략은 더 이상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상업지의 용적률을 깨워 수조 원의 현금을 단번에 창출하는 부동산 연금술에 있었습니다. 마트의 카트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은 우리 도시의 지도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편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유통이라는 낡은 엔진을 버리고 부동산 개발이라는 고성능 엔진으로 갈아 끼운 이들의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도심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드라마가 시작된 그 첫 번째 신호와 7조 원의 인수 금융이 쏘아올린 나비 효과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거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설계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자취가 사라진 자리에는 유통의 몰락이 아닌 자본의 가장 효율적인 승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HD뉴스가 분석한 이 거대한 부동산 연금술은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매각을 넘어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신호탄입니다. 7조 2천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그린 이 정교한 설계도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던 마트의 풍경을 수조 원대 자산 가치를 지닌 초고층 숲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의 영업이익 대신 수백 %의 개발 이익을 선택한 이 냉혹한 결정은 결국 우리 도시가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교본이 될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번 거인의 퇴장 뒤에 숨겨진 기회조차 발견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자본이 선택한 이 치밀한 부동산 엑시트의 전말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도심 부동산의 미래는 이미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 속에 그 답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HD 뉴스가 분석한 홈플러스의 변신은 단순한 유통기업의 퇴장이 아닙니다. 이는 7조 2천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우리 도심의 가장 가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현금화하는지에 대한 가장 정교한 경제적 보고서입니다. 1%의 유통 마진에 매달리는 대신 상업지의 용적률을 깨워 수천 %의 개발 이익을 단숨에 챙기는 이 냉혹한 효율성이야말로 우리가 목격한 연쇄 폐점의 진짜 얼굴입니다. 마트의 카트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서는 초고층 숲은 자본이 설계한 새로운 도시 질서이며 이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이야말로 다음 변화의 파도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앞 마트 부지는 안녕한가요? 자본의 논리는 이미 소리 없이 우리 삶의 터전과 부동산 지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부동산 연금술의 시작과 끝, 그 치밀한 설계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영상의 첫머리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인의 퇴장이 남긴 이 강렬한 통찰은 오직 HD 뉴스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D 뉴스가 분석한 홈플러스의 연쇄 폐점은 유통의 종말이 아니라 도심 부동산의 가치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재정해되는 가장 정교한 자본 재구성의 현장입니다. 1%의 유통이익 대신 수천 %의 개발 수익을 선택한 이 냉혹한 효율성은 앞으로 대한민국 도심의 모든 대형 부지가 가야 할 필연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거대 자본이 설계한 이 부동산 연금술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이야말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본질적인 가치를 포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도시 공간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에서 자본을 창출하는 고밀도 엔진으로 변모하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주변의 익숙한 공간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HD 뉴스는 앞으로도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진실을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 유통거인의 퇴장이 왜 필연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첫 장면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